이 시간 여러분께는 앞서 확인해 있는데 그 공시법령은 지적제도와 등기도 있었죠. 지적제도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그럼 과연 지적 어떤 특성이 있는가 지적제도 관련된 총설 여러분께 소개해 보죠. 책에는 제2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제2장. 이 시간에 지적제도의 총설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시험에는 보통 그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대체 어떤 게 나오는가 어떤 내용 구성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죠. 먼저 지적이란 무엇인가 주체란 객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볼 겁니다. 그리고 지적 어떤 기능이 있는가 또 어떻게 발달 과정을 거쳐 나가는가 이런 관련 내용을 아울러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적 관련 내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됐다 얘기하고 있죠. 그 법의 목적이 뭘까? 이념은 어떤 이념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관련된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적 내용이 조금 생소하자 낯설자 해서 법으로 이런 용어는 좀 기억하자 해서 정리한 용어 정의가 있죠. 이 관련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해마다 그냥 한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적의 문을 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설명되고 있다라고 파악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적 이야기할 때 지자는 여러분 소위 따지, 땅 지자를 쓰고 있어요. 땅지. 이걸 여러분 지적의 지자여 혹은 토지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여러분 토지란 뭘까요? 토지. 여러분 땅, 토지는 뭔가요? 바로 인간 생활의 터전, 기초되는 것이 바로 토지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 모두가 다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땅에 발을 안 딛고 서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참 높아지는 고층 건물들, 빌딩들 발이 땅에 닿을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토지는 우리 인간 생활의 터전입니다. 근데 토지를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국가 입장에 본다면 이는 국토의 공간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는 여러분 자원입니다. 자원. 반면 우리 개인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의 생활에 터전되면서 또 개인의 뭐가 되고 있나 여러분? 재산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토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개인 어느 정도의 땅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숙제 과제입니다. 제가 보건대 살 정도만큼 다만 사는 게 어떻게 사는가 이 차이 있겠죠, 여러분? 이 토지는 그야말로 생산의 수단이 되겠지 어떤 뭡니까 부의 축적 내지는 부를 증가시키는 이 내용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근래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는 국가는 자원이요 개인은 재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국가의 자원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의 재산 너무나 중요하죠. 꼼꼼하게 사실관계 찾아 등록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지적제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적의 3요소가 나오는데 지적의 3요소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토지를 지적공보에 등록하는 것 이걸 가리켜 지적의 3요소라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즉 여러분 토지를 등록한다 그래요.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그냥 떼서 토지 등록 지적공부하는 것보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우리가 지적의 3요소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란 뭘 얘기할까? 이미 소개했죠. 통치권 미치는 전국토다. 이때 전국토란 사람이 살든 안 살든 땅값이 싸든 비싸든 섬이든 모두가 다 지적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3조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국토로
뭡니까? 정의하고 있죠. 근데 북한도 가보게 되면 조선인민공화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라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법들이 조금 어긋나죠. 근데 어떤 통일의 염원 때문에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강학상 표현할 때는 통치가 미치는 전국토가 바로 지적의 대상이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도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북한도 원래 포함되지만 통치가 안 미치고 있죠. 따라서 이 범주는 일단 제외된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된다 보여집니다. 자, 등록이라 할 때 보세요, 여러분. 등록 누가 등록할까요? 주체 누굽니까, 여러분? 지적소관청. 즉 지적소관청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누굴 얘기하죠?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체 등록한다 얘기할 때 뭘 등록할까요? 사실관계와 무슨 관계? 권리관계를 등록합니다. 사실관계, 권리관계를 등록합니다. 이때 등록의 방법은 어떤 방법 통해 등록하는가? 현장 나가 측량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건 꼼꼼하게 확인, 조사하죠. 이걸 이동조사라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실질적인 심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 심사 통해서 우리가 등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해서 등록할 때 주체는 누가 되고 어떤 걸 등록하고 그리고 등록의 방법은 뭐가 되는가 파악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사실 어디다 등록할까? 지적 공부의 종류 몇 가지? 7가지. 앞서 봤죠, 여러분?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그리고 여러분 대직권 등록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와 임야도, 지적도, 임야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줄여서 그냥 경자등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 7가지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가리켜 우리가 지적의 3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적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 있죠. 그럼 세 번째, 지적의 기능은 어떤 게 있는가? 지적의 기능. 자, 이건 여러분 책의 내용 통해서 그냥 휙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지적이 정리돼야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대장상의 소유권 증명되는 자만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의 기초다. 아시겠죠? 선 등록한 다음에 후 등기돼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우편물 통신에 수단되는 주소 어찌 결정할까요? 주소 먼저 정해놓습니까? 아닙니다. 토지 표시가 확정될 때 주소가 결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소 표기에 기본된다. 기타 토지 평가 기초, 거래 기준, 과세 기준, 이용계획 기초, 각종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지적의 기능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옳은 이야기들 해서 쭉 보고 여러분 지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절을 바꿔서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참 너무 말이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의 명칭이 바뀐 것이 2015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5년 전에 한 3년 동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에 관한 법률, 이런 명칭이 또 있었던 것이 바로 앞선 법률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본따대 다만 정보란 말, 공간 정보란 말 집어넣었어요. 공간정보. 이 공간정보는 여러분 바다도 포함됩니다. 공중 범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땅도 포함돼요. 근데 이런 내용 중 여러분 이 법의 범위가 요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 지적 관련 내용은 이만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제도입니다. 즉 공간정보법 내용 중 일부 관련 내용만 지적제도로 내용을 소개할 수 있겠죠. 여기는 여러분 해안에 관련 내용, 공간에 관련 내용,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 이 범주의 일부분, 이것만이 그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고 시험에 대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저는 이런 제목을 쓰기보다는 그냥 지적제도, 다만 우리 시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뭐 이런 말 나와요. 길게 나오지만 우리는 지적제도, 간단한 용어로서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무릇 모든 법은 그 일주의 목적을 더해 목적. 그럼 대체 지적법의 지적제도의 목적은 뭐가 되는가? 여러분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어떤 것이죠? 자,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 효율적 관리와, 이 말이 중요합니다. 관리와 그리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라 얘기하죠. 소유권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책 112쪽을 잠깐 보세요. 이 법의 목적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 안전은 빼는 겁니다. 범위 안 들어가요.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안에서만 4번, 5번 시험에 나온 바가 있어요. 나오는데 좀 더 보충 설명합니다. 여러분 지적은 토지를 가진 자에게 세금 부과 징수가 주된 목적이 돼 있어서 부과하고 징수할 목적으로 제도가 참에 발달합니다. 이 내용이 발달하는데 그럼 과연 그 목적을 뭐라 표현해요? 효율적 관리를 관리. 정말 토지를 관리해 줍니까? 아니죠.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세금을 부과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숨은 뜻 잊지 마세요. 즉 포장한 거죠. 이 법은 국민에게 정말로 악착같이 세금을 부과 징수할 목적으로 만든다. 너무 경직되어 있잖아요. 따라 뭐라 표현합니까? 효율적 관리한다고 그래요. 아주 포장을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 하죠?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야기하죠. 이 말은 개인과 개인 간의 경계를 정해준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법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한 4-5번 이미 시험에 출제된 바 있게 얘기했죠.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자, 지적제도의 법률의 편찬 과정 잠깐 참고로 보세요. 제가 연도에 좀 포인트 줄 겁니다. 여러분 1910년 지적 관련된 최초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죠? 토지조사법. 근데 1910년이 뭡니까? 한일합방 대칭 그때입니다. 1번 조선을 개화시키려고 합병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악자까지 착취할 목적으로. 그 당시 던댈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토지뿐이 없었네요. 즉 토지에 뭘 거두려고 세금 걷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910년에 토지조사법이 나오게 되죠. 그 뒤에 토지관에서 임야관에서 여러분 세금 걷게 되는 토지조사령, 임야조사령 등을 발해지게 되면서 이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만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럼 과연 지적에 기본 이념이 있다. 기본 이념. 어떤 이념이 있는가? 첫 번째, 지적 관련 내용은 국가만 정합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지적 국정주의라 이야기합니다. 지적 관련 그 내용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좌표와 면적 등등등을 누구만 정한다? 국가만 정한다는 주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현재 우리 지목은 28개의 지목이 있어요. 여기는 뭐 하천, 국어, 전, 답, 대, 임야 등등 28가지 국가가 있는데 이 지목, 자기 땅을 여러분 소유자에게 너 지목 정해봐라. 그러면 인정해 줄까? 한번 해보세요. 모두 지목을 뭘로 할까요? 예, 대가 비싼 건 알아가지고 몽땅 배로할 겁니다. 산도 돼요, 강도 돼요, 하천도 돼요, 다 배로할 겁니다. 왜? 땅가 가장 비싸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통일성, 획일성을 위해서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토지 표시,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좌표 면적을 몽땅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는 이런 얘기를 지적 국정주의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적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지적은 일정한 형식 갖춰 등록돼야 됩니다. 따라 지적
등록주의다 혹은 지적 형식주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 여러분, 지적 관련 내용은 어디에?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가 등록될 때 효력이 발생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적 등록주의여 지적 형식주의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맨 처음 등록하는 경우도 지적 공부에 등록된 때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역시 공사할 때가 아니라 공부에 등록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이를 우리가 등록주의다 또는 형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지적은 누구에게나 공개됩니다. 이걸 지적 공개주의라 이야기해요. 이를 등록한 지적 소관청이나 소유자이거나 이해관계인이거나 모두에게 공개가 되집니다. 이걸 지적 공개주의라 얘기하죠. 따라서 지적 공부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정보를 열람 신청하거나 등등은 모두가 다 공개주의한 내용이 되죠. 아주 오래전에 자, 이걸 가지고 지적에 우리가 3대 이념이라 그래요. 3대 이념. 다음 중 지적의 3대 이념 아닌 것은 1번 국정주의. 이걸 빼버립니다, 여러분. 등록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답이 금방 나오죠, 여러분. 이런 시험 문제도 존재가 됐었죠. 자, 네 번째. 지적은 여러분 그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이걸 말합니까? 실질적 심사한다 얘기하죠. 실질적 심사주의를. 그리고 다섯 번째 지적은 여러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직권 등록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강제로 등록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는 지적법이 지난 1950년 제정이 되는데 이때 도입되어진 그 내용이죠. 지적 관련 내용은 강제, 직권 혹은 등록이 되게 돼서 직권 등록주의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불러줘요 여러분? 5대 이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3대 이념, 5대 이념 별게 다 있죠. 이것이 바로 지적법의 기본 이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 지적 관련 내용을 또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등기와 비교하는 문제 있었죠. 공시법령 사설에서 봤던 그 내용 되는데 일단 요 주체, 장부 뭐 등등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용어의 정의. 자, 여기서 여러분 거의 해마다 한 문제가 꼭 나오기도 합니다. 근래 추세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 2년, 3년간 연속 찍었어요. 우리가 부동산 종합공부 연속 지적도가 시험에 나오겠다 싶었더니만 이것이 차례 시험에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용어는 이 과목을 여러분 전반적 파악하기 앞서 우리가 기본적 보고 갈 그 내용들 됩니다. 법에도 정해져 있죠. 제3주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한번 하나씩 내용을 정리해 보죠. 자, 먼저 지적 측량이라 존재합니다. 지적 측량. 여러분 책을 통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적 측량이란 뭘 얘기할까? 토지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거나 좌표나 면적을 결정하거나 이웃 간의 경계 다툼이 있을 때 경계를 보관할 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지적 측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측량의 종류를 정리했어요. 이건 참고로 볼 사항입니다. 측량의 종류, 기본 측량, 공공 측량, 수로 측량, 지적 측량, 일반 측량. 자, 여러분 주의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뭐죠? 지적 측량입니다. 따라 토지의 경계나 좌표나 면적을 결정하거나 경계를 보관할 목적하는 것이 바로 지적 측량이 되고 있죠. 반면 여러분 기본 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데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 측량은 누가 합니까?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 바로 공공 측량. 수로 측량은 이것은 해양의 수심, 지구자기 등등을 측량합니다. 일반 측량이란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측량을 뭐라 하죠? 일반 측량. 여러분 가끔 길에 가보게 되면 도로공사 자막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 뭡니까? 나무 팻말을 박아놔요.
여러분도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건데 무슨 층 무슨 층 무슨 층 이 말은 뭡니까? 도로 포장할 때 여기는 굵은 자갈을 좀 적은 자갈을 모래를 황토를 그리고 우리가 아스팔트 등을 깐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걸 측량하죠. 이건 무슨 측량? 일반 측량입니다. 이건 일반 측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측량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뭐라 한다? 일반 측량이 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뭘 배워요? 지적 측량만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측량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표시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해서 여기 여러분 동그랗게 한번 표시되길 바랍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뭔가 보세요. 필지별이 불규칙한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이걸 가리켜 우리가 소위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토지는 여러분 지목이 뭐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지목 표시되고 지번도 표시될 수 있겠죠. 되는데 이렇게 필지별이 불규칙합니다. 뭐 관공서 관리도 불편합니다. 도로도 좋지 않아요. 따라서 도로 쭉쭉 내주고 중앙쯤에 관공서를 두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걸 도시개발 사업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긴 여러분 종류가 아주 많아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토지구의 정리 사업 등등등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때 이 도로변 토지랑 바꿔주는 환지나 혹은 수용 방식 통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땅 주인, 이 땅의 주인인가요? 다 달라요. 이 토지 지목이 똑같은 지목일까요? 달라요. 이처럼 도시개발 사업에 새롭게 토지 표시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 위한 측량을 뭐라 불러준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즉 토지 표시 새롭게 확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뭐랍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야기합니다. 용어 여러분 주의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 제조사 측량이 있죠. 여러분 지적제도는 1910년 그야말로 일본의 동경을 중심으로 기준점을 잡았었어요. 지금 측량하면 동쪽으로 땅이 좀 밀리고 있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측량 방법 정밀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측량 모습 봤나요? 광선을 쏴가지고 위성을 신호 받아가지고 측량하죠. 아주 정밀합니다. 따라서 일제시대 정리했던 측량이 이웃 간에 다툼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웃이 다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합의점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의 기준점을 바꿔주면서 좀 더 정밀하게 측량을 하도록 합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 하죠? 지적 제조사 측량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지적 제조사 관련 특별법 따라서 새롭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기억되기 바랍니다. 자, 연속 지적도 5번 부동산 종합공부 이게 연달아시면 출제됐죠. 이유가 있었어요. 2014년 법의 개정 통해서 이것이 들어가지게 된 겁니다. 먼저 연속 지적도 지적 측량하지 않고 전산화된 지적도 임의화도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이다.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즉 직접 측량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따라서 연속 측량이란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의미가 파악되면 되겠고 금년 2015년도에 이 관련 문제가 정답되는 그 시험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여러분 그 부동산을 등기하려면 뭐 여러 군데 다 다녀야 됩니다. 행정기관, 등기소, 뭐 세무서 몽땅 왔다 갔다 얘기했죠. 이 관련되는 정보를 모두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 관련 사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관련 사항은 건축물 대장에 토지이용 규제 및 이용 및 규제 관련 내용은 토지이용 규제 관련 법률에 부동산 가격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가 됩니다. 해서 2014년에 이 지문이 두 문제나 출제된 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기준점 여러분 지적 측량 모습 봤나요?
보게 되면 그들은 이런 그 뭡니까 측량 기준점을 땅에 박아놓고 여기에 선발이 되고 측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우리는 뭘 하죠? 지적 측량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 측량 기준점만 여러분 공부하면 됩니다. 이미 제가 측량의 종류는 소개했죠. 근데 우리는 뭘 공부합니까? 지적 측량만 공부하기 때문에 지적 측량 기준점만 이 시간 기억되면 됩니다. 보니까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 있죠. 우리가 공부할 건 여러분 지적 기준점 3가지만 공부되면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게 있나요?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지적 삼각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그리고 여러분 지적 도근점, 이걸 가리켜 지적 기준점 혹은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 이야기하고 요 3가지만 여러분 기억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소관점 이미 소개했죠. 지적무 관련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기관의 지위가 되고 있다. 이 내용 여러분 확인해 주면 되죠. 8번 또 공부했습니다. 지적 공모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7가지가 있다.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토지 표시.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것이 바로 사실관계를 얘기했죠. 사실관계인데 그럼 대체 어떤 게 토지의 표시일까요? 자, 토지가 어디 존재하는가? 토지의 소재와 지번과 경계와 지목과 좌표와 면적, 이걸 여러분 토지의 표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근데 몇 번씩이나 하시면 출제됐었네요. 자, 함께 기억할까요? 토지 표시란 소위 지적 공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하는데 이걸 여러분 기재하는 걸 토지의 표시라 이야기합니다. 지적은 토지만 대상되니까 토지 표시가 나아지는 건데 토지 소재 기본이죠. 어디에 소재하는가, 행정구에 어디까지 되는가가 기본적인데요. 그러면서 지번과 경계와 지목과 좌표와 면적,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가 됩니다. 제가 끝글자만 따볼까요? 따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번개목 표적, 이렇게 표시되고 있네요. 번개목 표적. 자, 이게 시험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결제나 신원보증회에서 사인하고 있지만 옛날은 도장을 찍는 게 있었죠. 여러분 도장이 몇 개씩 있습니까? 많은 분은 여러분 1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자, 저 도장이 몇 개가 있는데 도장에 가장 좋은 재료 뭐가 있나요? 상으로 만들죠. 깨끗합니다. 나중에는 꽃이 핀다 얘기하죠. 꽃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가장 좋은 재료는 여러분 벼락맞은 대추나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거무튀튀한 나무에 뭡니까 도장을 파는 예가 아주 많은데 여기에 착안해서 번개가 대추나무를 표적 삼았다. 이게 바로 뭐죠? 벼락맞은 대추나무 해서 번개모 표적이란 말로 여러분 기억해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지번을, 지목을, 면적을, 경계를 어찌 결정할까? 이걸 가지고 많은 시간 여러분께 설명이 될 겁니다. 해서 번개모 표적을 우리가 토지의 표시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도로명 같은 거 들어갑니까? 도로명이라든가 혹은 소유자 관련 내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이것만이 토지의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있다. 여러분 지목은 어찌 정할까? 동그랗게 표시되기 바랍니다. 토지의 주된 용도 따라서 지목을 용도, 지목이라 얘기합니다. 주된 용도에 함께 표시되길 바랍니다. 경계, 필지별 경계점을 직선, 여러분 경계는 직선 연결됩니다. 직선도 함께 표시가 되길 바랍니다. 면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다. 어떤 뜻인가? 먼저 수평면상의 넓이, 수평면 표시가 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토지는 평평한 땅이 있는 반면에 급격한 경사진 땅도 있고 완만한 경사진 땅도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토지라 얘기할 때 어떤 토지 면적이 가장 넓을까요? 1번.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배워도 알 수 있겠죠? 가장 적은 게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 근데 우리 지적은 이천 지적이고 평면 지적이 됩니다. 평면 지적이 되고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면적은 도면 통해서 구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도면 보게 되면 울퉁불퉁하고 뾰족하게 표시됩니까? 아니죠. 모두 어떻게 평평하게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 불러줘요? 우리가 수평 투영 면적 혹은 수평 면적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알 수 있죠? 하니까 병사진 임야도 군웅진 하천도 어떻게 평평하게 표시된 면적을 등록한다는 것. 또 하나 놓치지 말 것은 이 면적은 여러분 도면상에 측정한 내용을 등록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걸 수평면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필지. 필지란 토지의 기본적인 등록 단위를 말해주는 게 바로 필지입니다. 자, 따라서 지적은 여러분 이 필지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필지는 소유권의 범위요. 또 개인 뭡니까? 경계의 범위가 바로 필지가 되고 있죠. 또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 우리가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을 준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지번 부여 지역 단위는 읍면일까요? 리동일까요? 여러분 리동과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 얘기합니다. 리동. 자, 리동과 이에 준하는 지역이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죠. 리동과 이에 준하는 지역. 근데 리동도 여러분 행정 리동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법정 리동이 있어요. 우리 리동은 여러분 법정 리동이 되는 겁니다. 이 말 뜻은 어떤 동네가 너무 넓어요. 넓으니까 뭐 1동 혹은 2동, 3동, 4동 정하는 경우 있죠. 이걸 뭐랍니까? 무슨 1동, 2동, 3동, 4동 정하는 경우 있는데 이는 여러분 행정리동. 법정리동이란 무슨 동?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 지번 부여할 때는 법정리동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토지이동. 끝으로 토지이동이 나오는데 자, 토지이동이 나오죠. 번호가 12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동이란 마실 때는 여러분 사물을 한 장소에 다른 장소로 옮겨갑니다. 이 이동이 있고 사물의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야 이 이동이 존재합니다. 그럼 대체 우리 이동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이동은 뭘 얘기하는가? 바로 다르리자 다르리자와 그리고 또 쓰려니까 또 잘 안 됩니다. 우리 이동은 여러분 다르리자와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토지의 이동이라 그래요. 요 동자와 요 이자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토지 이동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데 토지 이동이란 여러분 토지 표시. 자, 토지의 표시 뭘 얘기 줄여서 제가 번개목 표적을 했어요. 번개목 표적. 토지 표시를 여러분 새롭게 부여합니다. 새롭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변경됩니다. 그리고 말소됩니다. 이걸 가리켜 토지의 이동이라 그래요. 특히 말할 때 개념 용어 정리할 때 토지동이란 토지 표시가 달라지는 것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라 하지 말고 어찌할까요? 우리가 새롭게 부여하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 세 가지가 꼭 나올 때 올바른 개념 정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새롭게 부여합니다. 뭐 있죠? 토지를 맨 처음 등록하는 신규 등록 같은 거. 신규 등록은 여러분 새롭게 부여해야겠죠. 그리고 여러분 합병이나 분할이나 지목 변경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를 등록 말소 혹은 해면성 말소라 그래 이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모두 뭐란다? 토지의 이동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 제도 오니까 이런 용어가 딱 먼저 나오죠. 예, 반복되면 아주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적은 제가 확신컨대 공시법령주 12문제가 나와요.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정말로 만점이 가능한 법이 바로 지적 제도입니다. 즉 처음에 용어 보기가 힘이 들지만 여러분
최소한 2번, 3번, 4번쯤만 반복된다면 정말로 거저먹는 게 바로 지적제도. 이번 시험에도 이것이 고득점 나왔기 때문에 효자 과목 된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등포인데 등포. 등포가 뭡니까? 등기포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절대 등기포 포기하지 마세요. 일정 문제를 맞춰줘야 공시법에 큰 탈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아무튼 지적은 상대적으로 조금만 신경 쓰고 흐름만 파악되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연 지적 관련 내용 앞서서 우리가 파악될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용어 정에 좀 더 여러분 관심을 갖도록 바랍니다. 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함께 볼까요? 자, 확인학습 116쪽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문제는 책에 있는 문제가 수록된 경우 있는데 우리 기초과정만 내용을 함께 보고 나머지 이론 과정에는 여러분 참고로 볼 내용이 될 겁니다. 토지를 등록 공시하는 지적제도 3요소에는 토지, 등록, 지적 공부가 있다. 기억납니까? 예.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입하여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결정하여 공부에 등록 공시하여야 공식적 효력 인정되는 이념을 뭐라 한다? 지적 형식주의다 혹은 지적 등록주의라고 말한다. 도시개발 사업 등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롭게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뭐라 하죠? 지적 확정 측량. 새롭게 확정하는 측량이라 해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 한다. 자, 지목이란 토지 주된 뭘 쫓아? 지형인가요? 형성인가요? 아니죠. 뭘 쫓아? 용도를 쫓아.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적제도상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무슨 상의 넓이죠?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의미 소개했습니다. 토지등이란 토지 표시를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을 말한다. 자, 가로란 지적소관청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을 넓히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변경에 등록한다. 가면 안 잡혀요. 변경한다 하죠. 뭘 변경합니까? 축척을 변경해 줍니다. 따라서 축척 변경이란 이런 의미되는데 이건 뒤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께 지적제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용어들이 있는가, 이 관련된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럼 과연 토지표시, 지번과 지목과 경계와 면적은 어찌 결정에 등록할까, 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